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신청했다 탈락하는 비율이 광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을 향한 지역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됐지만 이들을 불러모았던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려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혁신안 처리와 재신임 여부 등 당 주도권을 놓고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대안 세력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말 보궐선거 참패 이후 도드라지기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혁신의 출범으로 정기를 마련하나 했지만 공천과 인사 등 혁신안을 놓고 갈등은 확대 재생산되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4개월 넘게 지리하게 전개되는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쟁탈 싸움인데 텃밭인 지역에서조차 썰렁하다 못해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새정치가 핵심되고 통합되지도 않고 3분 5열 돼갖고 흩어지기만 하고 있죠. 좀 더 야당 안의 화합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구조가 누구 하나 희생과 헌신 없이 정권 창출이란 대의 명분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쫓는 모습에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좀 서운하고 그런 개혁 방향이 빗나가서 일부 민심이 신당 창당 세력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야권의 결집을 이끌어낼 동력도 부족해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수요제 그물이 그물이랑 똑같아. 해봤자 똑같아요. 이제라도 당 내부부터 먼저 추스려 현 정권 견제는 물론 확실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바라고 있지만 분열과 갈등만 심해지고 그렇다고 확실한 대안 세력도 마땅치 않아서 실망과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기대하기 힘들고 반전의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방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찬반 투표는 오늘 새벽 6시에 종료됐고 현재 9개 지부에서 투표함을 취합해 개표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가결되면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시기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 시찰한 데 이어 오후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청 국정감사는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대책과 교육재정 확보 문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오늘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박 전 지사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달 발기인 대회를 거쳐 창당 준비위를 발족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주선,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기성 정치인들과의 협력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파란 하늘 속에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란 이유는 여름철보다 대기 중의 습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유독 광주 전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이 할머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한 차례 탈락을 했다가 간신히 5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보조장치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지만
요양급여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타인이 왔거나 이렇게 오시면은 너무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책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탈락률이 광주가 38.5%, 전남은 40.9%로 가장 낮은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높고 노인 보호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요양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 이력이 필요한 것도 요양급여 탈락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자체 등을 통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제도 외적으로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등급 판정 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주요 공기업이 적자 속에서도 임원 연봉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재정고시에 따르면 광주 도시공사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1,200만 원으로 2010년 전보다 1,750만 원 올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의 지난해 연봉도 4년 전에 비해 각각 980만 원과 1,200만 원 인상됐습니다. 더욱이 이들 공기업 기관장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도 1,3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받고 한 해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중고등학생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1년 1.9%, 2013년 3.7%, 작년엔 4.7%로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광주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1년 1.4%에 불과했다가 작년에 2.5%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작년에 4%대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차량 결함에 대한 불만으로 2억 원짜리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벤츠 판매점 앞 한 30대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고 있습니다. 운행 도중 3차례나 시동이 꺼졌는데 차량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차를 파손한 겁니다. 벤츠 판매점은 매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벌인 차주 유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리스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훼손했다며 죄물 손괴 혐의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스 기사들이 그래서 자기 소유권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확인도 하고. 이에 대해 유 씨는 판매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뒀고 차를 살 때 캐피털 업체가 사실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스긴 하지만 이게 할부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 사장님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찰은 내일 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금고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정작 이들을 불러 모았던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를 40여 명 남기고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53살 이모 씨가 사고로 숨지자 수색 현장을 총괄했던 해경은 안전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석 달 뒤 검찰은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 공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해경이나 해수부나 그쪽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쓰이고 그런 거는 진짜.
동료들은 공 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실제 수색 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 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그만두고 나가자고 할 때 진실이 밝혀지니까 너희가 아픈 가족들 마음 생각하고 끝까지 하자. 조심 잃지 말자. 그 조심 잃지 말자고 하던 분이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숨진 잠수사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뒤늦게 고발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 형님이 벌금 내면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해경 애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공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 사기로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63살 김모 씨와 부인 4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8년 동안 21개 보험사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인 자녀들 3명도 보험 사기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 56살 이모 씨와 연관된 의료법인 H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H재단에 내린 100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6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형식적으로 H재단을 설립해 산하병원을 개설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선행을 베푼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광주의 매너남은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길을 건너는 노인을 부축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는 본송동에 사는 취업준비생 29살 황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도운 황 씨의 모습은 길을 지나던 한 경찰관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광주의 매너남이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경찰은 내일 황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장성군 삼서면 육군 상무대 남문 앞의 한 농로에서 소형 버스가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모두 1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길이 좁은 농로에서 굽은 길을 돌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이제 끝이 보이는데 5강 다툼은 여전히 혼전입니다. 기아, 롯데, SK, 한화가 매경기 순위를 뒤바꾸며 5위 다툼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3승 2패로 5위에 바짝 다가선 기아는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5위 롯데와 승차 없이 6위에 머무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철벽 불펜을 앞세워 3번의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부상으로 빠졌던 에반이 이번 주 복귀를 예고하고 있어 마운드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기아가 전적에서 모두 앞서는 세 팀과 만납니다. 먼저 순위를 맞바꿀 수 있는 5강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7위에서 한 게임 반차로 추격하고 있는 한화와 만나는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홈에서 올 시즌 마지막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깨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양현종은 한화전 등판이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NC 강타선을 상대로 6.1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친 스틴슨이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화전을 마치면 KT와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16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금요일 휴식을 취하고 주말에는 인천으로 가 SK와 3연전을 치릅니다. SK를 상대로 8승 4패로 크게 앞서는 기아는 주말 3연전에서 승수를 쌓아 5강 싸움에서 앞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와 시즌 15차전을 치릅니다. 기아의 선발은 스틴슨, 한화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김민우는 올 시즌 신인으로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34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일조량이 국내 최대인 고흥이 아열대 과수재배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전국 각지에서 재배 기술을 배우려는 농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특화 장목 연구단지. 멀리서 찾아온 농업인들이 용과와 애플, 망고, 아보카도 등 아열대 과수를 직접 만지면서 살펴봅니다. 궁금한 것은 농촌 지도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재배 기술을 터득합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열대 작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향후의 그 농촌 사회의 활로가 이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기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열대 과수를 시험 재배하고 있는 특화 장목 연구단지가 농업체험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객만 올 들어서 1,400여 명. 무엇보다 연평균 일조량이 2,370시간으로 국내 최대인 고흥이 아열대 과수 재배 최적지로 부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흥은 전국에서 최고로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특화 장목을 육성하고 아열대 과수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고흥군이 틈새 장목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재배 선진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를 받고 장목 재배에 뛰어든 농민들은 커피와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과수 2헥타르를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시험 재배에 성공한 용과와 애플망고, 파파야, 올리브도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자와 석류 주산지인 고흥이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 장목의 선진지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옛 양곡창고를 개조한 예술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이 옛 양곡창고였던 남송창고를 담빈 예술창고로 만들어 개관 행사를 갖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담빈 예술창고는 옛 양곡창고 느낌을 살린 100여 평의 전시장과 문화카페로 구성됐는데 카페에서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됩니다. 재단법인 대성악단이 3주년을 맞아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성악단은 어제 담양군 대덕면 대성사에서 법인 출범 3주년 기념식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100일장 대회를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민족 정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성악단은 민선 담양공수를 역임한 문경수 전 군수와 수량 인사인 군산 컨트리클럽 박영기 회장이 내놓은 수령금 2억 원을 시작한 재단법인입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점검 확인하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늦어도 연말 안에 출범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조례안이 광주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예정입니다. 광주시장 직속인 감사위원회는 충남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 도입되는데 독립된 지위는 물론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 계획 수립과 징계 요구권을 갖는 등 권위를 갖게 됩니다. 종일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을 하늘이 유독 이렇게 파란 이유는 대기 중의 습도가 여름철보다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광주가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더 올라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름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막다가 구름량이 늘어나겠고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나주가 14도, 화순 13도, 구례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담양과 구례가 27도, 화순 28도, 여수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풍이 불어오면서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쾌청하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